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 벌써 여러분들 저희가 6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지를 좀 하나 드려야 될 텐데요. 원래 저희가 7주차부터는 수업을 좀 학교에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시험은 학교에서 이제 대면으로 저희가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원래 배정받은 강의실이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지침에 따르면 거기가 이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돼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방역 지침과 관련돼서 수업 강의실 운영을 어떻게 해도 되는지를 제가 좀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대면 시험을 봐야 돼야 되는 부분과 또 7주차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도 제가 공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제가 공지를 미리 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일단 학교 지금 뭐 서울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기미가 서울 쪽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그 부분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미리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5주차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일단 뭐 제가 오늘은 제 사무실에 나와서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뒤가 좀 틀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5주차 복습하기 전에 제 화면을 좀 끄고 와서 얼굴을 좀 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끄고 와서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하리의 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린 영역, 또 맹인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이런 영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아리의 창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나눴었습니다. 우리 경청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좀 했었는데요. 경청의 개념, 중요성, 또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적극적 경청, 공감적 경청. 경청을 위해서 또 어떤 훈련 방법들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일단 경청이란 정의를 좀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청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걸 정확히 이해한 바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피드백을 주거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경청의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방을 한 개인으로 존중하게 된다. 또 상대방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면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가 유의할 점, 또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짐작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얘기했죠.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 10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경청이 뭐냐, 적극적 경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5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을 위한 세 가지 규칙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죠. 공감적 경청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감적 경청은 이제 이 경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적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감적 경청. 이거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죠. 그런 공감적 경청이 우리가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 그다음 공감적 경청,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 경청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공감적 경청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예를 들여서 어떤 예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공감적 경청을 위한 세 가지 단계 뭐냐? 지각하고, 또 추론하고, 표현하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공감적 경청에 대한 올바른 자세 행동,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반응과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적 경청이 되는지, 공감적 경청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을 원활하게 좀 하고 있는지, 본인은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실제로 경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청을 잘하기 위한 훈련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 했었죠. 주의를 기울이기, 또 바라보고 듣고 따라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또 더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그 얘기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는지 요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폐쇄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 질문. 폐쇄적 질문은 내가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게 폐쇄적 질문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개방적인 질문을 요청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경청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상대방의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6주차 이제 본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는 저희가 의사표현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의사표현의 개념, 중요성,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사표현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은 뭔지, 또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좌우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굉장히 이제 그 경제 경영학의 이제 원로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기 의사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좀 더 이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좌우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 표현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억울하거나
또 오해받거나 아니면 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자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는 친구도 있죠. 또 그런 자기 표현이 또 적극적으로 잘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다 보니까 뭐 상대방에게 조금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또 내가 좀 더, 그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어떤 자기 표현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표현에 대한 뭐 개념,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표현이란 말하기다.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나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의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의사 표현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말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그 비언어적 요소는 우리 표정, 얼굴 뭐 표정, 그다음에 몸짓 이런 것들이 신체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걸로 우리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현은 크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 두 가지의 의사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이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뭔가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으로만으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의사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 사람의 말로 결정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로 결정을 하는 편인가요?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 우리 지난 그 3주차 때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요소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 이제 그 말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이 의사 표현은 바로 이 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언어로 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준비된 답변을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답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감정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말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언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가장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 말도 있지만 그 말 말고도 이제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인 몸짓, 표정, 뭐 옷차림, 말 강세, 억양, 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의사 표현을 전달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달이 돼서 의사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상대방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식을 해서 나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표현의 이제 그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현의 종류는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 또 의례적인 말하기, 또 친교적인 말하기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적인 말하기는 뭘까요? 공식적인 말하기는 사전에 이제 준비된 내용을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 또 교수님들이 뭔가 준비해서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뭐 대중연설을 할 때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수님들도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말이죠. 연설,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연설은 그런 거죠. 혼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죠. 토의는 뭐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어떤 뭔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다양한 의사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협의하는 말하기가 바로 토의입니다. 토론은 뭘까요? 예. 자, 어떤 주제가 있거나 어떤 논제가 있을 때 서로 의견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각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뭐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하기는 좀 명백하게 상대방들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의례적 말하기는 뭘까요? 의례적 말하기. 자, 의례적 말하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친구 딱 만났는데 안녕 밥 먹었어? 뭐 이런 게 의례적인 말하기죠. 그냥 좀 뭔가 식사했어?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날씨 좋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의례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의례적인 말은 뭐 무슨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뭐 절차에 따라서 뭔가 뭐 주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프닝 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의 시작을 위해서 뭐 시작을 알리는 어떤 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의례적인 말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친구들 간에서 의례적인 말하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아까 얘기했던 식사, 뭐 날씨, 뭐 이런 것들이 의례적인 이제 할 말이 없을 때 뭔가 좀 하는 경우들도 의례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의례적 말하기에는 뭐 좀 상반되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 어떤 절차상에서 뭔가 표현하는 의례적 말하기가 있고 또 친구들과 뭐 어떤 관계에서 아주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간단한 인사들 이런 것도 의례적 말하기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친교적 말하기인데요. 친교적 말하기는 어떤 걸까요?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는 말하기가 바로 친교적 말하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서로 뭔가 아주 별거 아닌 일을 말하더라도 굉장히 서로가 즐겁고 또 서로가 뭐 막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말하기들이 바로 친교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 친한 친구들끼리는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친교적 말하기가 사실 될 수 있죠. 아주 이제 좀 가까운 사이들끼리는 너무 반갑게 또 점심 먹었어? 아, 그럼 나 오늘 뭐 먹었는데 이러면서 뭐 서로 이제 너 그거 맛있었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제 그게 또 친교적 말하기가 사실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야. 이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사표현 중에서 내가 공식적 말하기, 또 의례적 말하기, 친교적 말하기, 내가 주로 어떤 말하기를 주로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좀 가장 자신 있는 의사표현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의사표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아마 그런 의사표현이 스스로가 좀 개발돼야 될 종류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말하기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사실 발표를 대중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말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이 되게 없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적 말하기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때로는 우리가 의례적 말하기가 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뭐 행사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뻘쭘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보다는 뭔가 그런 의사표현을 또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우리가 있죠. 친하진 않지만 이제 뭐 어른을 만났거나 또 이제 뭐 교수님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뭔가 인사를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인사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또 그런 의례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친교적 말하기 내가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내가 좀 더 친구들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심함이나 소극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 의사표는 뭐고 내가 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작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어, 다음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위한 의사표현이 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의사표현들을 이제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말투를 이제 고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좀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대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스스로가 내가 긍정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는 사람들이 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고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 이런 이제 연구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정적인 말투를 좀 고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변이나 친구들 중에서 혹시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부정적인 그 의견을 얘기하거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항상 뭔가 분석하면서 좀 비평하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상대방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내가 뭔가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쓰고 또 부정적인 말투를 쓰고 또 상대방을 항상 뭔가 평가하려고 특히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불편함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표현과 올바른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런 좋은 어떤 대화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밝은 단어, 긍정적인 말, 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항상 많이 가져간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의사표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가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하자.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친구의 감정을 잘 읽고 또 친구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또 뭔가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어떤 공감해주고 그 친구의 위로를 해주고 그 친구의 어떤 감정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내가 힘들거나 또 위로받고 싶거나 이럴 때
여러분의 친구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따뜻함을 느끼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어,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 어떤 감정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막 그 상황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랬으면 그때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건 네가 잘못한 행동이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평가가 따라올 때는 여러분들 감정은 어떨까요? 자,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힘들고 어렵거나 뭔가 본인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도덕적인 잣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에 그냥 편을 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음,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싶거나 또 아니면 상대방이 위로받고 싶거나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감정, 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보다는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의사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고 또 때로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소극적이고 또 그런 좀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거나 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탓, 잘못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스스로를 좀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작기 때문에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가 좀 자신감 없어 하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삶의 경험, 내가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를 탓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아직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못하고 미숙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지금 성인이 된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5년, 10년 또 30대를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른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들을 이제 잘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하게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상대방과 대화 과정에서 내가 좀 불편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또 비평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나 뭐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거나 뭐 이런 대화 패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좀 잘 공감하고 또 긍정적인 단어를 잘 쓰고 또 올바른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뭐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뭐 나를 자존감이 낮거나 또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지 않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화를 잘 살펴보는 것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 이런 얘기들을 한번 교환해 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뭔가 서로가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대화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가 한번 얘기해 보고 나누면 서로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대화 패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이제 그 삶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대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스스로의 삶을 더 풍성하고 또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쪽으로 이제 계속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뭔지, 그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따라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더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